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와 교정 중에 무엇이 더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이랑 라미네이트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치아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치료들인데요. 하지만 각각의 시술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성향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더 좋은 치료가 될지는 정밀하게 진단을 받은 이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 교정과 라미네이트 중에 무엇이 더 좋을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치아 교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치아 교정 치료는 치아 겉면에 브라켓을 달고 와이어나 이렇게 엘라스틱 고무줄을 달아서 단순히 치아 배열만 고르게 해서 심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 교정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반영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치아의 위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술식이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유지장치를 계속 붙이시고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치아 배열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정 자체의 목적, 그러니까 치아 배열을 고르게 하고 부종교합을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종교합을 치료하게 되면 치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첩된 치아가 없어서 양치가 더 수월해진다거나 정상적인 교합을 갖게 되어서 잘못된 교합에 의한 부정적인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인데 구강 위생이 훨씬 개선됩니다. 치아 배열이 고르게 되고 교합이 제대로 물리게 되면 위생 관리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용이하고 그러므로 충치 예방도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또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거로는 심미적으로 훨씬 개선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부종교합도 물론 고치고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심미적인 이유로 교정을 하고 싶어 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 치아 교정에도 분명히 심미적인 개선도 치아 교정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럼 치아 교정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긴 치료 시간입니다. 교정은 부분 교정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되고 부분 교정이라 할지라도 6개월 정도,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교정 장치를 착용하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만큼은 심미적인 것을 약간 포기하시고 또 구강 위생 관리에도 훨씬 힘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치료 기간 중 심미성을 조금 포기해야 되고 그 사이에 위생 관리도 훨씬 잘 하셔야 되는 점. 세 번째로는 큰 비용입니다. 교정 치료도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 횟수, 이것도 분명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2주에서 3주마다 한 번씩 교정 치과에 방문하셔서 고무줄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그 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교정 기간마다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 3주마다 내원하셔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이어를 갈아주고 그 고무줄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점은 이 모든 것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relapse, 그러니까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정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유지장치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 교정치과 원장님의 오더 하에 어떻게 하면 재발이 방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꼭 교육을 받으시고 따라주셔야 이게 재발이 되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라미네이트의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라미네이트는 주로 앞니, 즉 육전치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6개 치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소구치, 즉 앞에 있는 10개 치아가 다 웃을 때, 환하게 웃을 때 보인다고 해서 즉 위아래 20개까지 하는 보철적인 치료입니다. 이것은 주로 심미적인 목적으로 치아 표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보다 밝고 고르고 정돈된 보철물을 붙여서 심미성을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장점으로는 교정과 정반대로 단축된 치료기간이 있습니다. 이 라미네이트는 보통 두세 번의 방문만으로 모든 치료가 끝납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한 심미성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백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아를 보신다면 10중8구 라미네이트를 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불편감이 있는데 교정 치료처럼 2, 3년이 걸리지도 않고 그 기간 동안 교정 장치를 끼울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강한 내구성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포셀린, 그러니까 도자기죠, 타일 재료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하면 자주 깨지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백금, 즉 플래티넘 포일, 백금박을 이용해서 좀 강도를 훨씬 높였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플래티넘 포일로 만들어서 내구성을 훨씬 향상시켰습니다. 부분적으로 플래티넘 포일을 이용해서 백금박으로 라미네이트를 하더라도 잘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교정은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미네이트가 반영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아무래도 얇은 보철물이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새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유명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모든 치아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외소치, 그러니까 치아가 작거나 옥니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에 간격이 크거나 이러한 환자분들은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살짝 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튀어나오는 데는 살짝 다듬고 들어온 데는 보철물 붙여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게 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삭제해서 치아 시림 증상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살짝 진짜 다듬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멀쩡한 치아를 아무리 다듬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조금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큰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교정도 큰 비용이 들지만 라미네이트도 결코 비급여 진료이고 저렴한 진료는 아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배열에 문제가 있거나 교합에 문제가 있으시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치아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정은 성장기 때 그 성장을 이용해서 하는 교정이고, 성인 교정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정교합이 심하시거나 이러시면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앞니가 살짝 벌어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선천적으로 외소치를 가지고 계시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하다면 미용적인 목적으로 그저 밝고 희고 그리고 고른 치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라미네이트도 분명히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호하는 취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최적의 진단을 위해서는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무슨 치료가 더 나을지 의사선생님과 진단을 같이 공유하시고 상담을 해보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해 주실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